전 세계 금융시장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역 갈등, 지정학 리스크, 금리 정책 변화, AI의 시장 교란. 지금 여러분이 보지 못한 사이에 시장을 뒤흔드는 핵심 변수들이 하나둘씩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5년 시장을 지배할 8가지 글로벌 리스크를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흐름만 꿰뚫어도 투자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중 무역 갈등과 관세 전쟁입니다. 트럼프 정부 2기 들어서자마자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25% 관세로 맞보복했죠. 이건 단순히 수출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실제로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테슬라, 삼성전자, 나이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지를 바꾸거나 생산 자체를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기업의 투자 위축, 고용 감소, 소비 둔화로 연결됩니다. 무역 갈등은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닙니다. 정치 외교 갈등이 경제로 전이되면서 시장 전체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뉴스 하나, 트윗 하나로 주가가 하루 만에 5%씩 움직이는 상황. 지금 그 구조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지정학적 위기와 에너지 물류 리스크입니다. 중동 지역은 지금 사실상 긴장 상시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이란, 이스라엘 하마스, 예멘 후티 반군까지 홍해 항로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의 물동량의 15%가 홍해를 지나갑니다. 후티 반군이 여기에 드론을 띄우고 상선을 공격하면서 물류비가 폭등했고 보험료도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심리입니다. 지금 같은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유가는 언제든 $100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유가가 오르면 단순히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모든 생산, 운송, 소비 비용도 따라서 오릅니다. 이런 불안정한 환경에서 중동에 투자하고 있던 펀드들도 리스크 조정에 나섰고, 걸프 국가들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해외 투자 유치와 경제 다각화를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해 중동 관련 자산에는 점점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변화와 금리 변동입니다. 연준은 2024년 한 해 동안 기준금리를 75bp 인하했죠. 2025년에는 추가로 135bp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고 고용도 견조하며 트럼프 정부의 인플레이션 자극 정책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진짜 인하가 계속될까? 라는 의심이 커지고 있어요. 금리 인하가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지연되거나 반전될 수 있다는 리스크죠. 이 와중에 유럽은 부진한 경기를 살리려며 금리를 더 낮추려 하고, 중국은 부동산 위기와 내수 부진으로 이미 통화 완화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기타 국가들의 통화 정책이 완전히 엇갈리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신흥국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재발 가능성입니다. 미국도 이제 경기 둔화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조업 지수 하락, 실업률 상승, 소비 위축. 유럽은 전통 제조업 약세와 고령화 문제까지 겹쳐 정책 대응 여력이 점점 줄고 있고, 일본은 여전히 디플레이션과 낮은 내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죠. 신흥국은 더 심각합니다.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도 못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불안, 고물가까지 겹쳐 자본 이탈, 부채 증가, 고금리 부담이라는 이른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신흥국에서는 국채 금리 급등, 국가 신용 등급 하향 같은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업 소비자 심리 악화와 신용시장 리스크입니다. 여러분 체감하실 겁니다. 요즘 지갑 잘 안 열리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가 줄고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신용시장에선 지금 돈을 빌려주기 꺼리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조금만 낮아도 대출 거절, 이자율은 올라가고 만기는 짧아지고, 이 와중에 SNS, AI 기반 알고리즘이 투자에 적용되면서 동시에 사고, 동시에 파는 군집적 투자 행동이 늘어나는 시장 변동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감정적 판단을 기술에 기대고 있는 셈입니다. 여섯 번째는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 확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름값 말고도 커피, 코코아, 밀, 구리, 니켈,
이 모든 원자재가 지금 상승세입니다. 커피 원두는 5년 사이에 무려 250% 상승했고요. 이건 단순한 식품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 제품 가격 상승, 소비 위축이라는 실물 경제의 악순환을 유발합니다. 운송 지연, 물류비 폭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이 원자재 수급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고, 이는 단기 물가 불안뿐 아니라 기업 실적까지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요소입니다. 7번째는 글로벌 통화 질서의 변화와 환율 변동성입니다. 중국은 아예 달러 시대 이후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인민은행 총재가 직접 앞으로는 주권 통화들이 공존하고 경쟁하는 시스템이 올 거라고 말했죠. 이제는 미국 달러가 모든 걸 좌우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과도기 속에서 환율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나드는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건 한국 기업들의 수출입 비용과 실적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환율 변동성은 투자자뿐 아니라 실물 경제 종사자, 수출 기업, 수입업자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8번째이자 마지막은 AI와 신기술의 확산이 만든 시장 리스크입니다. AI, 자동화, 빅데이터, 고빈도 매매, 이런 신기술은 분명 시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장을 더 예민하고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AI 기반 투자 알고리즘은 비슷한 데이터에 반응해 동일한 매수 매도 신호를 내보냅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 수천만 명이 동시에 똑같은 판단을 하게 되고 짧은 시간 내에 시장이 급등락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왜 갑자기 시장이 이러지? 하는 일이 많아졌다면 그 배경엔 바로 AI 트레이딩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처럼 지금의 글로벌 금융시장은 무역 갈등, 지정학 위기, 금리, 인플레이션, 환율, 원자재, AI까지 다양한 변수들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뉴스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뉴스의 흐름과 구조를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단기 이슈에 반응하기보단 이런 구조적 변화 속에서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세우는 게 앞으로의 생존 전략입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복잡한 시장을 쉽고 깊이 있게 풀어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을 누르시고 커뮤니티에 참여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